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한때는 우리와 같은 나라였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이자 전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예측할 수 없는 나라, 북한이 러시아에게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속 터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보셨다시피 러시아는 현재 미사일과 탄약이 부족해 점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도착할 경우 이는 또 우크라이나인들을 해치는 데 사용되며 약간의 변수도 엄청나게 큰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전해진 바에 의하면 곧 북한은 500킬로톤에서 1메가톤급의 전략 핵무기급 핵실험과 함께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이 같은 일을 벌일 경우 직접적인 타격과 함께 그린베레와 네이비실을 투입해 특수 군사작전을 벌이려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뛰어넘을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위에 형성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안 러시아의 핵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핵벙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기간 중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에 미사일과 같은 무기 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차별 폭격을 퍼붓고도 러시아군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러시아와 가까운 두 국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 것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4월 4일 러시아의 석유회사 유코스 최고 경영자를 지낸 레오니드 네즈블리는 러시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진된 미사일과 탄약 등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즈블리는 여러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가 보유한 부품들과 호환 가능한 미사일을 찾기 위해 북한과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은 미사일 지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는데요. 네즈블린의 말은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북한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즈블린은 그가 아는 선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세로 인해 러시아군이 안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은 아닐 것이라 네즈블리는 추정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공산국가로서 러시아가 구소련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이며, 당연히 아직 중국과 북한 측은 확실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요구 결의에 잇따라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부터 옛 소련 기술을 지원받아 미사일을 개발해 왔기에 북한의 미사일을 지원받아도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이 올해 발사한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릴 만큼 원본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표방해 개발되었고, KN-24 등의 다른 미사일 또한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네즈블린의 주장대로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지원을 수락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금지되었고, 2009년에는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이 차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4차 핵실험까지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 무기 운송조차 금지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러시아를 도와줄 시 러시아와 똑같은 전범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을 감행할 경우 더욱 대북 제재가 심해질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에 다시금 엄청난 위기감이 감돌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비핵화 요구를 대놓고 무시해왔으며, 현재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며칠 뒤부터 북한에서는 태양절을 비롯해 가장 큰 행사들이 줄지어 있어서 막대한 규모의 군사적 도발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사일 발사만이 아니라 500킬로톤에서 1메가톤급의 전략 핵무기급의 핵실험까지 예상되고 있어 벌써부터 미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의 핵잠수함 3척은 한반도 주변에 출현한 상태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요코스카 항만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3월 30일 오후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인 노스캐롤라이나 함이 특수부대 작전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드라이덱 쉘터를 장착한 채 요코스카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4월 4일과 4월 6일에는 LA급 공격 원잠 스크랜턴함과 애슈빌함이 요코스카에 입항했습니다. 사흘간 정박해 있었던 애슈빌함을 제외한 나머지 두 척의 공격 원잠은 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정박했다고 해서 북한을 상대로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투입되어 비밀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함의 경우 요코스카에 정박도 하지 않고 요코스카 앞바다에서 소수의 인원만 탑승시킨 채 곧바로 항구를 떠났다는 것을 보아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주한미 공군도 공중급유 지원을 받으면서 동해서 장거리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미 육군 제1특전단 그린베레가 한국에 전개되어 극히 위험한 환경 하에서의 실내 돌입훈련과 함께 항공 정밀 유도 폭격 지원 훈련을 수행했다는 것까지 공개한 상황인데요. 중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052 D형 구축함, 신잉함, 054 A형 호위함, 연청함 등을 동해에 투입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측 임무를 지원하고 14일간이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순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보다 더욱 어마어마한 군사적 충돌이 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려 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 바람 앞에 등불이나 마찬가지인 현재의 북한에게는 활활 타오르는 불에 끓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러시아의 미사일 지원을 포기하고 핵실험과 여러 군사적 도발 계획을 철회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